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네. 슬금슬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하태경하고 친해요. 하태경이하고 학교는 같이 다녔죠. 네. 아, 같은 학번이구나. 네. 아, 친구예요? 법대고 오늘? 친구는 아니고 물리학과 판교학과. 나름 총학생의 간부였어. 하태경이가 얼마나 유명한 운동권이었는데. 자, 좋은 날에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녹화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네. 정말 몸이 아프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일반의 시청자, 청취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날에 씨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성하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는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려우면서도 오늘 주제 같은 거 꼭 우리 아니면 할 데가 없거든. 해야 되거든. 오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왔잖아요. 아니요. 알고 저 왔어요? 완전 알고 왔어요. 네. 공부가 두께가지고. 공부를 했구나. 자, 그리고 검찰개혁 원투펀치 당대 최고의 변호사 이재하 최강욱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와이드몰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WITE 9.net. 요거는 제가 요즘 술을 많이 안 들어서 술술 풀리고 술 드시기 전에 한 포, 술 깰 때 한 포. 요거 하나 먹고 술 먹고 끝나고 나서 또 먹고. 아니 그러지. 그건 아니지. 아니라고? 하나 먹고 자기 전에 집에 가서 또 한 포. 그러니까 자기 전에 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음주전 한 포. 자기 자기 전 전 한 그거 먹은 거 포. 맞아요? 예? 아니 읽지도 않고 막 줄 쳐놓고 동그란 하나 쳐놔가지고 음주전 한 포만 뭔지를 모르게. 음주전 한 포,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한 포. 자, 술술 풀리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죠. 공범자들 부산 단체 관람. 이번 주 토요일 23일 해운대 메가박스 장산점이죠. 오후 2시 1인 2매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끝나고 나서 또 토크 콘서트도 있고요. 부산 9월 23일 오후 2시 와이드 9.net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와이드 9.net 하는지 알아요? 왜? 와이드 9.net. 전국구? 예. 3D 하면 친 안철수 파고요. 3D 하면 친문이에요. 문 그렇게 덕후에서 되는구나.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와이드 9.net 하면 친안. 안. 와이드 9.net 친문. 그거 뭐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온 거야? 그렇죠. 아이폰 10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네. 우리 고기 좋아하는 최강욱 변호사. 아, 제가 고기 좋아하나요? 예. 맛있는데. 우리 파는 소고기가 안티 마블링 네이처 오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광고하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 어디서 누가 먹었어요? 내가 집에서 구워 먹었지. 아, 그날? 혼자서? 예, 집사람하고. 나는 특수부위만 먹다가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육즙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또 가져오래. 형수님이 그랬다고 하시면 진짜 맛있는 건데. 아니 나도 우리가 지금 고컬 입맛이거든 고기에 대해서. 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네이처 오다하고 술을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네이처 오다 먹기 전에 아까 술술 풀리고 하고 고기 먹고 먹을 게 엄청 많네. 하고 그리고 그럼 배가 든든하잖아. 그리고 자기 전에 파인프라를 이빨 닦고 파인프라 이빨 닦고 그쵸. 파인프라 이 닦고 아침에 나서 네이처 오다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날 불행히 만나야 되니까 또 그거 먹는 거 있잖아. 그렇지. 하여튼 뭐 추석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와이드 9.net에서 많이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드 9.net 들어오게 되면 추석 선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주소 적어드리면 제가 고기도 선물 드리고 칫솔도 선물 드리고 그래서 추석 때는 와이드 9.net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게요. 그리고 저희 전국구 시청해주시는 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 녹음하는 시점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아씨, 나는 완전 맛이 갔어.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나 힘이 들어. 생각나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자, 일단 여야가 합의했다 깨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방송 나갈 때는 정리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리되죠. 그렇죠? 아니, 되죠. 아니, 돼요, 이번에는. 되는데 큰 문제 없고. 24일 날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가. 임기니까 지금 또 그 안에 이제 국회의장이 외국
또 출국해야 되니까. 아, 그거 국회의장 외유 일정도 있어요? 외유 일정에서 그 안에는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원이 높은 분석을 하잖아. 국회의장 외유 일정까지 생각해서 이걸 대법원장 통과 여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표결할 거고 어쨌든 지금 표결을 하자는 데는 야당도 동의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어떻게든 뭐 물고 늘어지려고 예. 아, 근데 그거에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 되시는 게 중요하고 물론 되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양승태 씨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왜요? 무슨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없었어 우리나라 역사상.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놈들이 임명한 대법원장들도 판사 한 두세 명만 연판장 돌리기 시작해서 다 사표냈다고. 아,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냐. 이렇게 버틴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게 신영철 이후로 이것들이 버티면은 끝난다고 생각해 이제.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방법이 있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방법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뻔뻔하지. 네. 뻔뻔한 전례를 만들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을 세상에 우리가 민주화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임기에 보장해주자고 민주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MBC 사장, KBS 사장 이것들도 임기 얘기하면서 버티기는 거 아니야. 그 똑같은 거거든. 그 맥락이 증세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양성태 지금 김명수 후보자 반대를 하는 이유가 양성태 후보자에 비해서 스펙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이럴 때 50살이 안 됐었잖아요. 전두환이도 마찬가지고. 전단은 49세 했다가 50에 그때는 막 30몇 살짜리들이 6.25 때는 예를 들어 30몇 살짜리가 참모총장하고 네. 박정희 때는 되게 40살 초반 애들이 막 다 가서 하고 이랬잖아. 그게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역사가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양승태 씨는 옛날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장판사 되는데 시간도 훨씬 얼마 안 걸렸고 그 뒤로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하기까지 그 거쳐가는 높은 자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게 법원 체제가 안정이 된 다음에 판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장판사가 되는 기간도 한 5년 이상 늦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쳐가는 자리들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거든. 옛날 사람들은 양승태 같은 사람은 법원장도 막 서너 번씩 했잖아. 그렇죠. 대법관 되기 전에. 아, 그러니까 그 임기나 이런 게 아직 사회가 완전히 안착되지 예, 않았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승진했고. 그렇죠. 예를 들어 김종필 숫자가 같은 몇 명이 경우가 안 되지. 기수의 숫자가 몇 명이 안 되지. 김종필 같은 경우가 국무총리하고 그럴 때가 그렇죠. 30대 때 마흔 몇 아니에요? 살, 마흔 몇 살 때야. 아주 쿠데타 성공할 때가 그런 애 그때는 30대고. 초반. 그러니까 양승태 같은 사람이 할 때는 그만큼 법원에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점점 이제 판사들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니까 갈 자리가 많았던 거고. 그러니까 비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양승태는 특허법원장을 했는데 여기는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양승태는 무슨 어디 법원장을 했는데 그런 건 여기는 진짜 춘천지법원장 출신이고. 이건 진짜 모르는 소리지. 나는 그 이야기를 했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는데 춘천 여기는 지방선거관리위원장하고 위원장이고. 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청장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제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가장 큰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법관 구성원들이 천편일률적이다. 대법관 구성원들이 사회만큼 다양성이 확보돼져야 그 국민들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거든. 예. 그 문제점을 거꾸로 그게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장재원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률상으로는 지금 대법관이 15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 될 수도 있지만은 법조계 15년이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형판사 출신도 대법관이 될 수 있고 다종다기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렇게 돼야죠. 아니 그거에 앞서서 장제원이 저는 뭐하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그러니까 참 그건 정말 그냥 지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사학 부잣집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뜬금없이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장재원은 나요. 나는 뭐 하다 국회의원 했는데. 아 여기는 그래서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거대한 학원 원장도 하고 엄청난 언론사에서 술집에서 누가 뭐라 하면 싸우다가 뻘짓하면서 암약도 하고 고등학교도 여러 개 다니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죠. 오기가 깜짝 놀랐어. 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건 서울대, 서울법대,
소년급제하고 50대 남성 이게 이제 우리 대법관. 일반 하여튼 뭐 국민들이 대법관 생각하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그거를 또 정통법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통법관이야. 그리고 아니 내- 김 선수는 근데 왜 이게 대법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5년 경험이 대법관은 아유 저도 다 대법관 다 우리도 될 수 있는 15년 거죠. 넘었는데. 다 넘었죠. 아 관직이 아니라 법조계? 네, 그럼요. 법조계. 변호사 자격 15년만 되면 되는데. 그럼 좀만 기다려요. 예. 이재화 대법관, 최강욱 대법관 다 대법관. 우리가 안 돼. 왜?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아니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복잡하게 세상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거기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가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평생 거기만 있었던 보수적인 인사들로만 지금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첫 발령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판사를 네, 네. 거쳐서 쭉쭉 올라가다가 기수에 가장 뭐 부장판사 먼저 되고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하다가 고등부장 됐다 법원 행정처 거쳤다가 이렇게 대법관 쭉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코스다. 사람들만 자기들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이요 평안이. 그렇죠. 예, 나로 말미암아.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생각이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거 알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으면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다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 생각을 그 혜택을 누리면서 50, 60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느 학교 다녔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성적이 몇 등이야? 요걸로만 따지는 거야. 몇 기예요? 그 기수에서 제일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하는 건 그 기수에서 1, 2등이 그 그렇죠. 중앙지법에 옛날에는 이제 민사지법, 서울 민사지법.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여서 각 기수 사법고시 패스한 각 기수에서 1등으로 가는 코스만 거친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 네, 얘기를 하는 갇혀 거예요.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개무시한 상고 거지. 출신이 어디 상고 출신이 아니, 상고 그래서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밥 먹자는 놈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지들은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여기는 상고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되겠냐고. 나는 생각할 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재판을 할까?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장가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보다는 명단을 네. 쭉 가져와 또 마담이. 그런 걸로 나이 어린 놈이 이제 시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담 또한테 해서 네. 넘어간 사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야. 저것들은 공부 못해서 그리고 모범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재판받는 거지.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분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하지 못했다. 내지는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네. 생긴다고. 사람이 그냥 거기서 짧게 얘기하지만 나를 대하는 표정이나 어투나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그럼요.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판사한테 수반되는 어떤 당연한 그 품새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인 문제죠. 자질, 네. 자격. 검찰에서 이런 코스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감옥 가 있는 진경준. 지금 감옥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우병우. 이런 사람들 다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수에서.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장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왜 저 멀리 춘천지법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잘했죠. 야뭐 잘했는데 아니, 법원장까지 애들이 씹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수가 낮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 행정처 근무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안 밟았다는 거죠. 법원 행정처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하고 자기 소식과 자기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양반이야말로 계속 재판만 해온 정통 법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야기하는 거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대법관이 돼야 대법원장 가는데 예. 대법관도 안 하면서 수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리가 이게 안 그러니까 맞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골품 사회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 사람들 그 논리대로 하면요 국회의원 이렇게 해야 돼요. 구의원 하다가 어. 시의원 그렇죠, 하다가 그렇지. 국회의원 해야 그렇죠. 돼. 근데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구의원 국회의원 안 하고 그냥 왜 신분을 국회의원 하자. 신분을 몇 단계로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아. 이 생각하니까 육두품의 반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저게 정치권에도 저 이미지가 있어요. 2004년대 국회의원 되니까 기자들이 아주 듣보잡으로 보더라니까. 누구 정봉주 예. 탄돌이 듣보잡들이. 듣보잡 맞았지 그때. 아 이거 그래서 근데 그래서 기자들 쫙 있는데 듣보잡으로 보더라고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서 약 한 7분이 지나니까 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국회의원이겠다. 아니 이제 사실은 듣보잡들이 맞는데 예. 듣보잡 똥파리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뽑아놓고 다양한 사람들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평소에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제된 사람들 모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이랑 뻔한 건데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국회의원 그렇게 뽑는 게 불만이야 사실은. 내심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시험으로 뽑아야지. 저 어중이 떠중이 막 잡것들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저기 국회의원 됐다고 그게 얼마나 불만인데. 뜨끔했어 진짜. 어중이 떠중이 여기까지 했는데 잡것들까지도 대상이 됐는데 공부도 못되는 것들이. 은나래 씨는 정봉주라는 분을 언제 처음 알았어? 솔직히 저 말해봐. 작년에 저는. 네. 그렇지. 네. 자기는 그 한 몇 년 전부터 최소한 낙검수 이후로는 전국적인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네.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김명수를 지금 바른정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코드 인산이 예. 편향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민변의 사법위에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김명수가 누구야 다 그렇게 한 민변의 거예요. 수조차. 네. 오. 그 이야기는 특별하게 튀는 활동을 하거나 튀는 판결을 안 하고 묵묵하게 아. 그러니까 판사로서 뭐 자구면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금년 초쯤에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전혀 모르다가 예.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법원에서 원래 사무분담하는 게 법원장의 아주 큰 권한이잖아요. 네. 그걸로 판사들을 쥐락펴락하는 거거든. 인사평정하고 사무분담으로. 예. 사무분담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을 어떤 사건을 얼마큼씩 나눠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걸 법원장이 원래 수석부장하고 부장 중에 제일 선임하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정하는 게 법원의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이분이 춘천지법원장에 있어도 네. 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에 재판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1민사부, 2민사부 이런 게 있을 거 거기다 아닙니까? 이걸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 할당을. 근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영장은 누구 어느 판사한테 맡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그쪽 춘천지방법원에서 권한을 재판을 임명을 하면서 각 판사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가 좀 그 역량을 보일 만한 재판이 자기에게 아니 오기를. 그거보다는 첫째는 건수가 많이 올까 봐.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얼마 이상의 민사 재판은 무조건 여기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준에서 정해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업무 부담이 그거에서 확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막상 재판을 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인사를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을 때는 사무분담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가 많이 안 왔으면 해. 예. 또 업무가 누구 되게 일이 많은 걸 좋아하는 놈이 네. 어딨어요. 저. 그러니까 그거는 연예인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런 거를 수석부장하고 둘이만 앉아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한테 자기는 빠질 테니까 판사들끼리 토의를 논의를 해서 정해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진짜야 했지만 진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사실은 그게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른 줄서기도 만들 수 있는 멋있다. 거고. 예. 아, 나한테 줄 잘 썼으면 너 업무 얼마 안 줄게. 아니 실제로 나 옛날에 몇 명일 수도 전주에서는 있고 그렇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 미운 저 부장이 있으면 예. 거기다가 일을 확 얹어버려. 그러니까 막 짜시르기 사건들 막 확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근데 지방은 법원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재판부에다가 갑자기 여기서 노동, 환경, 의료, 건설 여기서 다 한다. 이렇게 해줘버리면 여기 죽는 거예요. 고래 쥐나네. 여러 가지 분야도 틀리고. 그래갖고 막 나 옛날에 전주도 보면 판사 이렇게 쌈다고 막 그랬다니까 지네끼리.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지네들끼리만 싸우지 또 막상 권한을 가진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한테 가서 못 덤벼. 건의도 못해. 그만큼 이 위계 질서를 중시하니까 그런 조직이 법원인데 거기서 법원장이 부임하자마자 내가 이걸 안 할 테니까 판사들끼리 토의해가지고 이렇게 정하시오.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가버렸어. 춘천에 와서. 춘천에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어.
멋있어요. 어. 그 춘천지방법원장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하여튼 같이 근무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예.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도 그거 아니 인상만 봐도 알잖아. 그 사진 봤어요? 음. 인상이 정말 좋아. 예. 그 나이 봤어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다 드러나죠. 인상 봐봐 놀게 생겼잖아.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전수환 대법관이나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이제 딱 설득력이 있는 게 대법원을 개혁하려면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야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법관을 했던 사람들은 종전에 다 이렇게 얽히고 이리저리 설켜서. 얽히고 설켜서 그 운신의 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전 관행을 검사 출신들은 국회의원 되더라도 맨날 친정집에 그 틀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김명수 그 대법원장 지금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뭐 소신이 없다, 눈치를 본다, 뭐 용기가 없다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법과는 독립해가지고 헌법과 법률만 생각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잖아. 네. 근데 그 독립성을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 관행이나 위계 질서에 지나치게 쩌들러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아. 응?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튀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법관의 무슨 윤리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게 이 법무관하고 이럴 때 이제 내가 대꾸를 했던 애들 이따가 법원 지원해서 이제 판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법무관 할 때는 뭐 형 어쩌고 하면서 까불고 이러던 놈들이 네. 이게 지나가다가 판사가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는 만나잖아. 네네. 도초동에서. 그러면은 형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지네 부장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그래서 막 눈치 슬슬 응, 보죠. 막 이래. 그러면 어. 야, 너 어디 아프냐, 임마? 막 그러면 거기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전화 와. 네. 형, 저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곤란하다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안 하던 놈이 임마. 부장이 그 몇 살인데 걔가. 그 옆에서는 왜 이렇게 무슨 똥머리 온 놈처럼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은 지도 그렇게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이 맞나 봐. 맞긴 맞는데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맞아요. 하라고 이게 딱 틀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면 아까 말한 틀에서 것처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재판을 실제로 하는 판사들끼리 사무분담을 정해봐라 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네 하면서 얼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국 법원에서 아무 데도 안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멍해진단 말이야, 사람이. 아니 우리가 현직 판사들을 정치를 할 때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몇 번 술집에서 같이 그 후배 친구들하고 만난 애가 있었어. 네. 근데 술집에서 이렇게 한 일거두면 술 먹으면 지금 최변 얘기한 게 더 이해가 되는 게 네. 자, 술 먹을 때 야 너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뭐 이번 사회적 문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 판사로 나와 있는 애가 그때 부장판사쯤이었었는데 다른 사람 다 얘기할 때까지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얘기가 다 난다긴다 하는 애들인데 네. 나도 있었고 다 끝난 다음에 내 생각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거기서 얘기를 쭉 정해갖고 자기가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 있다가 그냥 한 대 싸다고 때려버리는 거야. 여기가 재판정인 줄 아냐. 직업병. 직업병이 아니야. 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판사로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부장 중앙 서열대로. 원장 좌배속 쫙, 아니 여럿이 가면 셋이 갈 거면 삼각형으로. 앞에 쓰고 좌배속 우배속 양쪽에 쓰다가 그다음에 일렬로 가야 되면 네. 우배속이 뒤로 좌배속에다 다시 펼쳐서 법원에 앉아 있는 그 위치 그대로 길을 갈 때도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야. 밥 먹으러 갈 때도. 에이, 그래요? 그래요. 진짜예요? 그럼요. 술집에 가서도 그렇게 앉는다니까. 술집에 앉아갖고 믿어지지 않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문화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진짜 그 합의부라는 게 독립적인 법관들이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독립성이 인정되겠어요? 사실은 다 이제 재판장이 다 결정하고 다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지. 문제는 그거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거기 출입처에 이제 여러 번 다니게 되면 그것도 그걸 인정하는데.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한겨레 법조팀 기자들이랑 법원 행정처에 잘 나가는 판사들이랑 애들이 뭐 이렇게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밥 먹다가 이제 그 판사들 중에 제일 선배가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였어요. 그 내가 맨날 쌍욕하고 놀고 뭐 이러던 애야.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나한테 야, 이 새끼야, 뭐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자 중에 반장이 아, 형님 그래도 여기 이렇게 고위 판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배들 있는 데서 야, 이 자식아,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오. 이 새끼야 대법원장이 돼봐라 임마. 내가 그렇게 안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 싫어서 대법원장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저거 이상한 놈, 저 의아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심하게 욕을 하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못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 주어진 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봉도사 같은 사람이 국민들이 볼 때 친근한 정치인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국회도 나름의 그 쿠세가 있고 틀이 있거든.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괜히 개품 잡고 이렇게 딱 있고 이런 와이셔츠 이런 넥타이 같은 거 절대 안 매고 그런 게 있는데 의사 회원 전체 국회 안에 들어가면요 보좌관 이 자식들이 뛰지도 못하게 우리 맨날 뛰어다니잖아. 4년 그러니까. 동안에 딱 한 번 뛰는 거래. 네. 가장 급할 때 음, 뒤로 손을 뒷짐을 쥐고 서서히 걸으라고. 그걸 훈련을 시켜 보좌관들이. 정말요? 너네나 그래 임마. 그럼.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권위가 이렇게 이제 뭐 근엄하게 다니는 이런 권위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판결 잘 쓰고 그렇지. 그 판단을 잘하면 거기서 국민들이 권위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얘기 친절하게 잘 들어주고 그렇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눈치 안 어디 가서 보고. 눈치 안 보고 아 그러면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다 내가 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걔들 스스로 정통 법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옛날 같으면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시험 재학 중에 합격하거나 1년 늦게 합격하고 5학년에 합격하거나. 최소한 5학년. 최소한 5학년. 그리고 초임지가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력 중에 이제 고등법원 판사쯤 할 때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지방법원 부장 마치고는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또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행정처에 들어가서 실장 같은 거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거를 거쳐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정통법관이라고 지네들끼리 붙이고 정통법관이라는 게 재판을 열심히 한 사람이 정통법관이지 왜 중간에 딴 길을 샜다 나온 놈들이 왜 정통법관이야. 오히려 정치법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스를 거쳐오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 지금 법원의 문제인 법원 개혁을 못한다. 못하죠. 못하고 그리고 박시환과 전수환 이 두 전직 재판관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 세상은 많이 변하잖아요. 예. 시대는 많이 변하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판결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그들만의 리그. 그렇죠. 그들만의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이제 점점 예. 목소리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귀담아 들으면 이 판결은 그 판결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입증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민희령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 국회의원이었는데 딱 보면은 되게 사람이 정말 선비처럼 생겼어. 인상도 깔끔하고 그리고 법원장하고 이럴 때도 평판도 되게 좋았던 분이에요. 예. 뭐 직원들 생일 같은 때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카드 써가지고 보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나름의 스스로 자임하는 정통 법관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판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이제 중견 법관들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에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데 예. 거기에 대법관이라고 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선배 법관으로서 대법관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배 법관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세요. 예? 진짜로 그랬어. 그러니까. 선배 법관을 상급 법원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 그 법원 내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정통 코스를 밟았던 정통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는 순간 법원의 개혁은 용언한 거네. 그럼요. 네.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반역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지니까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지.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번 대법원뿐만 법원 조직도 이제 한번 흔들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직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 앞에 가서 추운데 맨날 며칠 그러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 네. 응? 근데 과거 광우병 촛불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나이 40도 안 된 놈들이 판사라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무질서하게 응? 저렇게 저걸 상황을 언제까지 저걸 저렇게 방치해야 되냐. 촛불을. 그렇죠. 왜 저걸 놔두냐. 그렇죠. 그 촛불 이야기하니까 권영국 변호사가 촛불 집회에서 또 영장 청구가 됐었잖아요. 네. 7.7 심사 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이제 차벽으로 다 세워져서 통로에도 못 들어가니까요. 권영국 비켜라. 네, 그렇죠. 당신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10가지 셀 때까지 안 하면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하겠다고 해갖고 그렇게 현행범으로 하다가 체포하겠다.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이야기한 거, 판사님 주말에 광화문에 가서 직접 한번 목격해라. 광화문에는 지금 헌법이 다 유린되고 있고 나도 그 같이 있었다. A4 용지 한 장이 안 들어간다. 버젓이 인도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인도를 갈 수 없는 거다. 그 불법 행위를 항의를 한 게 죄가 되냐. 그걸 경찰들이 하고 있다. 가봐라. 그랬더니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 눈만 껌뻑껌뻑하고 영장이 기각됐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우리 그 민변의 여성 그 변호사 남편이 누가 방청을 했었나 봐. 그 변론이 평소 변호사가 안 하는 변론이잖아요. 꽤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럼. 근데 이게 와봤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 어마 허리케인처럼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 말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가 태풍이 그 휩쓸고 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멀쩡하고 있던 바다가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생태계가 한 번씩 네. 뒤집히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이런 자기들의 기득권적인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같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강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야. 위아래를 뒤집어 놓으면서 그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놔야지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은 수십 년 동안 이걸 뒤집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저 법원이 썩어가고 있고 법원이 죽어가고 있으면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이걸 뒤집을 때가 됐는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못 뒤집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왔어.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그걸 다 뒤집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뭐 꼭 다 뒤집으라기보다도 네. 기존에 잘못돼 있는 거를 정말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 책무가 있는 거죠. 예, 주로 뭐를 해야 돼요? 일단은 기존의 법원 적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적폐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나왔잖아요. 법원에서도. 블랙리스트. 그 블랙리스트 사태가 왜 터졌냐고 하면은 아까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그동안에 쭉 쌓아왔던 그 기존에 완전히 눌려져 있던 질서들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검사들처럼 완전히 자기한테 복종시켜서 길들이려고 했거든. 자기 눈치만 보고 예. 소위 지휘 주목을 하게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게 과연 옳은 건지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장을 만들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막고 그다음에 그걸 주동한 사람들을 법원에서 어떻게든 소외시키고 도태시키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국제인권법 학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예. 중심으로. 그 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방송국의 블랙리스트나 뭐 사회단체 저기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랑 발상은 똑같은 거거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내 권력을 강화하는 게 좋지 당연히 내 입장에는. 그지? 네.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고 그러면 이게 어떤 놈이 앞장서서 흔들나를 알아가지고 저것들한테 어떻게든 불이익을 줘야 되고 이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세상에 법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예. 돼가지고 이것들 내 말 안 들어? 이름 적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간에 법원에서 쭉 쌓여왔던 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또라이였으면 그 얘기를 시켰을 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히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줄줄이 또 다 시행을 하다가 맨 말단에 처음 법원행정처를 한 판사가 비로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알려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요걸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질서를 바꾸고 그리고 그렇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는지 있으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확인해야죠.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다 들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현안 문제는 네, 그 부분에 블랙리스트.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그 국제인권법 학회 멤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법관의 독립을 실질화시키겠다. 아, 법관의 독립. 예. 그리고 지금 법원 행정처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재판 업무와 관련된 보조 업무만 지키겠다. 그럼 법원 행정처를 그러니까 판사들이 가지 않고 일반직을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텐데 예. 뭐 법무부의 탈검찰처럼 할 텐데 우선 너무 비대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축소시키고 몇 명? 직원이 현재 200명이 넘는다 그러는 거 하여튼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굉장히 좀 많아요. 조사해갖고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거 뭐 하여튼 그거 뭐 아니, 그러니까 본질은 비유를 해보면 아니니까. 아시기가 쉬워요. 우리가 학교를 생각해 보면 교무처 아니에요? 교무처. 그렇죠. 교무부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행정실이 행정처. 있잖아요. 옛날에 서무과라고 했던 예. 행정실이 네, 네, 네. 있단 말이에요. 행정실에서 분필은 어느 때 몇 개를 사고 칠판은 어떤 걸로 하고 선생님들 책상은 뭘로 만들어주고 교실 크기는 어떻게 하고 새로 교실을 지어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거 행정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화세 오면 몇 번에 배치하고. 아니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더 큰 일을 하는 넓은 일을 하는 교육자가 되는 게 맞지. 이 선생님이 이 행정실을 갔다 오지 않으면 더 이상 교장이나 교감이 못 돼.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법원이 지금. 아니 그리고 학교는 행정실은 선생님들이 안 와요. 그럼요. 행정실은 행정실 옛날 학교 다닐 때 행정실 누나들이 있고 엉아들이 있고 거기는 몇몇 직원이 있는 거예요. 네. 학교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인모양이니까. 그리고 서로 고유 업무를 존중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행정실이 판사들을 감시하고 있었어, 사실상. 아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법원 그 대법원이 있고 그 밑에 행정처가 있는데 행정처가 중요 판사들이 행정처 가서 근무하면서 그렇죠. 밑에 3,000명 판사들을 관리하는. 네. 원래 요 옆에 있어야 되는데 보조 업무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는 나보다 성적 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니까 내가 너네를 감시해야 돼. 이걸 법원 내부에서도 한 거지. 아 그리고 누구든 그래서 행정처로 가서 한번 그렇죠. 해야만 출세하겠다. 네, 네.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질에 너무 목매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열화되어 있는 건데 고등법원 자 일단 행정처를 그래서 좀 축소하고. 축소시키고 예. 그러니까 법관들의 판결을 도와주는 업무에 좀 국한시키겠다. 판결하는 보조 업무. 네. 지금 얘기했던 분필 사주고 백목 사주고. 그다음에 뭐 분필 예컨대 뭐 좀 그다음 지금까지 해왔던 뭐 서류 보조 데이터베이스를 업무. 예.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업무들 하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 문제되는 게 이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부장판사 되려고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매간다고. 고등부장판사의 자기 동기들 중에서 자기가 좀 탈락된 사람들은 창피해서 뭐 못 벗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도 잘 벌기 위해서 줄 선단 말이에요. 이 문화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을 일단 이원화시켜서 자, 지방법원은 1심이고 고등법원은 2심이잖아요. 예. 1심과 2심의 판결을 할 수 있게끔 역할 분담으로 주자 이거를. 그렇게 하고 서열 구조 자체를 없애겠다. 서열 구조 자체를. 근데 그거 쉽게 돼요? 없어요. 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인사 방침을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방법원을 거쳐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되고 이렇게 완전 서열 구조로 돼 있었단 서열 구조로, 말이에요. 고등이 예. 지방보다 높은 것처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가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 네. 응? 판사는 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조금 더 존중할 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이거를 층층시하로 유계구조로 만들어 놓고 야, 너 올라오고 싶지? 올라오려면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양수 때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계속 고착화시키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재판을 제일 많이 하는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들만 지방법원장을 하게 만드는 거야. 예. 옛날에는 고등법원에 있던 사람이 와서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끼리 여기서 해서 법원장을 하고 네.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끼리 여기서 법원장을 하고 아. 그다음에 판사들도 한 번 지방법원 들어가면 계속 지방법원 판사를 하고 예. 그러면 이 서로 눈치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지금 개념에서 그럼 난 고등법원을 가야지. 그래야지 더 출세한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고등법원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고등법원 부장이 되고 그렇죠. 지방법원 1심은 1심 그 재판하다가 예. 지방법원 법원장이 법원장이 되고 되고. 두 개의 트랙을 완전히 나눠놔라. 나누고 여기서 또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대법관을 시키고 아. 서로 지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중에서만 시키는 거거든. 네. 그러네. 그다음에 그 평판사들한테 여러 가지 면은 인품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에서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법관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네. 지방법원에서 계속 판사를 해. 판사를 하는데 그 전에 지방법원장이 되고 싶으면 고등법원 부장을 갔다 와야지 그렇죠. 지방법원장이 되니까 그렇죠. 길을 쓰고 고등법원 부장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성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하고 똑같은 승진 개념이 개념이야. 아니라 이제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원장이 되고. 지방법원장이 되고 고등법원 재판하던 사람 중에서 고등법원장이 되고 네.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은 서로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대법관 시키고 그럼요. 어. 그러니까 평생 법관주의로 제도가 가야 이렇게 된다. 됐으면 나도 사법고시 봤을 텐데 그때. 제도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사법고시. 또 저는 하나 고쳐야 될 게 지금 보면 기수 문화로 해서 참 법원장 갔다가 또 뭐 변호사 하기 싫으니까 다시 또 고등법원 형사부장으로 와서 완전 꼴통들이 너무 많아 법원 내에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수 파괴를 좀 해야 돼요. 예. 기수 파괴를 해서 좀 그러니까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법원장도 되고 법원 내에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가장 그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부가 이제 신청 50부라든지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예. 사람들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을 거기 인선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원장 자체도 사실은 승진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학교 봐봐.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학장을 하잖아. 네. 그 돌아와서 또 또 교수하잖아. 뭐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게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보직이라는 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법원의 판사로 있다가 네. 그러다가 역할이 돼갖고 그 지방법원장이 돼. 네. 또 지방법원장 임기가 다 되면 판사를 또 해. 또 해. 그렇게 하면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꾸만 저기 상소를 남발한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무조건 2심 가고 2심 지면 무조건 대법원 가고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상고법원을 또 허가제를 하니. 만드네요. 상고법원을 만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딱 저기가 고착화가 되면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방법원 판사들은 젊고 실력 없고 낮은 것들. 그냥 한번 거쳐가는 판사. 그렇죠. 판결. 예.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높은 사람들한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심에서도 경륜이 있는 고개 정통한 판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재판을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국민들도 믿을 수 있죠. 그렇지. 여기서 해도 여기서 이렇게 경륜이 있는 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를 유죄가 됐어도 좀 억울하긴 하지만 고등법원 가서도 이렇게 잘하는 판사들이 했는데 그렇죠. 2심에 가서도 바뀔 가능성이 그래서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 비용, 그 변호사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네. 아니 꼭 그렇진 먹고, 않지. 그러진 않아. 그래서 먹고 살아? 그러면 굳이 항소할 필요 없이 야, 저 한 30년 재판한 사람이 이런 판결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해봐야. 그리고 검사들도 저 사람들 잘하는데 우리가 좀 졌지만 네. 뭐 굳이 항소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3심제지만 굳이 1심, 2심 우리는 무조건 3심까지 다 가잖아요. 네. 무조건 아, 가야 같이. 되는 거지. 네. 장점이 많네. 직장도 지금은 뭐 대리 과장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팀장제로 했잖아요. 팀장제로 가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처럼 이런 구조로 돼버리면 맞아. 이런 위계 질서가 이거 사회에서 진짜 없어지고 있는 진짜 거네. 정근대적인 조직이죠. 죽은 조직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 변호사 조직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네. 변호사는 1년차 변호사나 30년차 변호사나 높낮이가 없잖아요. 변호사끼리는. 그렇죠. 네. 네. 그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변호사 있는데 야 우리 이번에 변호사 당신 여기 우리 이 팀장 책임자 맡아요. 그러면 아 나 싫은데 그러다가 책임자 아니고 그냥 일반 변호사로 왔다가 책임자로 갔다가 대학의 학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학장은 귀찮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안 하려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자 이제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돼요. 예. 판사의 꽃은 판결을 잘해야지. 판결하고 판결이 천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냥 보직은 다른 사람이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바뀌어야 자 되는 이번에 우리가 거예요. 판사인데 자 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판사 이번에 법원장 하세요. 그럼 아 나 지금 재판할 게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딴 사람 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하면 안 하는데 좋은 날에 법원장 여기 시켜요. 그러면 아 나 요즘 일이 없는데 그럼 내가 이번엔 뭐 좀 희생한 듯이 그렇죠. 맡을게. 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승진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당연히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승진시켜주는 윗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네. 자기한테 재판을 받는 사람을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승진 개념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저 사람이 판결을 잘한다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는 거죠. 판결도 이제 사생활 보호처럼 뭐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건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예. 국민들이 일단 판결문을 봐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언론을 통해서 한번 각색된 걸 보지 않고 너무 어려워. 보려면 판결문 너무 어렵겠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선 예.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판결 예. 이런 거는 기자들만 일부만 중요한 것만 기자들한테만 공개가 되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 그러면은 자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이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 중에서 대법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판사들. 그렇죠. 이게 승진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판사들 중에 판결 잘하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건,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건, 그렇죠. 지방법원장이건, 고등법원장이건 아무 승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 평판이 좋으면. 근데 그럼 이제 그때쯤 되면 야 우리 대법관 이제 우리 표결로 하자. 우리가 보기엔 누가 재판 잘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있는 거네. 평판사 회의에서 추천도 하고 추천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변호사로서 한 그쪽 영역에서 노동 문제라든지 네. 30년 동안 꾸준하게 한 사람들 중에 쫙 평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지화지, 그거 이지화. 뭐 저는 아직까지 약간 좀 2%가 부족한데 아니 그거는 2%가 넘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지화, 팟캐스트계에서는 최강호, 팟캐스트계에서도 추천을 해야 돼. 그쪽에서 그러고 이제 대학 교수들 그렇죠. 중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쪽 그 일가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 야 거. 그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많이 되면 당연히 승복하겠죠. 그리고 사회가 네. 꽤 다양해지면서 이게 아주 투명해지면서 좀 공정해질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승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정봉주처럼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그 짜여진 틀에서 말만 민주화라고 그랬지 군사독재 잔재를 처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야. 법무부 장관은 검사했던 사람이 하는 자리로 알아 그냥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군인 했던 사람이 하는 걸로 별다 알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로 알아.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아. 그런데
행자부 장관은 그러면 경찰하는 사람이 행자부 장관은 또 되게 드물어. 그렇죠. 그리고 왜 그거는 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있어 국민들 사이에. 아니, 노동부 근데 장관은 그럼 노동자들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왜 안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또 우리 국민들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미국도 그렇게 하는다. 미국도. 미국도 대법원장은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40 몇 살짜리를 시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일단 군인이 안 해. 그렇죠. 미국은 또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으면 10년을 꿇어야 돼. 옷 벗고. 완전히 군인불 빠질 때까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을 할 수 있어도. 국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콜린 파월이 합참의장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을 못하고 왜 국무부 장관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헌법 정신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제 승진 개념이 아니야. 지방법원 판사 지방법원에서 돌고 그다음 거기서 그 법원장도 됐다가 다시 평판사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해. 예. 그러면 누가 법원장이 되든지 간에 기수 문화가 깨졌기 때문에 19기가 법원장이 됐는데 내가 11기야. 관계없어. 계속 재판하고 있어. 자, 이러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사회는 무슨 도움이 돼? 그렇게 되어지면 우선 그 판사들이 위선의 눈치보다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이 논리가 합리적인 건지 타당한 건지를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디 자리를 가든 내가 승진이나 좌천 개념이 아니라 어딜 가든 나는 재판만 열심히 하면 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겠네요. 그 전까지는 내 판사로서의 장래를 평가하고 그 장래를 제시하는 사람이 대법관,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면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딜 갈 이유가 없...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판결을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는 판결이 어떻게 하든 위에 놈한테 잘 보이면 원세훈이 무죄한 놈도 고등부장이 되잖아.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위에 놈을 보는 건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여기서만 돌고 있는데 거기서 생돈 맞은 판결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놈은 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정밀하고 잘된 판결을 하면은 이게 보도가 될 것이고 판결문이 공개되는데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야 이런 판사가 나중에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돼야지.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신경을 쓰겠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죠. 진짜 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는 사실은 뭐 없을 텐데 주관적 억울함은 항상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우리 대법원이나 우리 지금 법원의 판결이 국제 인권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예컨대 그 노동쟁의 문제라든지 우리 시위만 하더라도 판결 자체 기본적으로 원칙 불법으로 먼저 불법이라는 걸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판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이건 기본권이고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경우만 형사범죄화해야 되는 건데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을 잘 몰라도 거기에 써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일반 시민이 볼 때 아 이래서 이 말을 썼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돼. 근데 은나래 씨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그러면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렇죠. 네.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물어볼게 대답하겠죠. 네.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명수 총리 2심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된 걸 2심에서 유죄로 뒤집었거든. 네. 2심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돈을 갖다 줬다는 사람이 주말이 아닌 평일날 날이 맑을 때 네. 오후 시간에 갖다 줬다라고 돼 있거든.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시켜가지고 만든 말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변호인단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날씨를 봐서 비 오는 날 빼고 그다음에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다음에 평일날 중에서도 한명숙 총리는 공식 일정이 있는 총리고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공식 행사로 가 있어가지고 다 보도된 날짜 다 빼고 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심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이거에 의해도 알바이가 완벽하게 입증이 된다.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날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썼거든. 그 준 사람 주장은 주말이 아닌 날. 네. 주말이 아닌 평일에. 평일에 맑은 날. 맑은 날. 오후에. 직접 그걸 갖다 딱 집합을 하면서 털어버렸어. 그 일정 있는 거 빼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날짜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죄 유력한 그게 사유가 됐거든. 형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누가 봐도 생각이 되잖아. 그렇죠. 2심이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면 그걸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심에서는 그게 누가 봐도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잖아. 그 2심 판사가 이놈들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토요일도 포함된다라고 썼어. 그 납득이 가냐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판결문에.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 그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출근하는 날은 평일로 평일로 보고 출근 안 하는 날만 휴일로 생각한다.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당시에는 주 5일째 근무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도 출근했다고 했기 3만 원은 때문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3만 원 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어떤 사람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고 하면서 그걸 토요일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것들만 그러는 거야. 고등법 판사들만. 왜 그거래? 고등법원 판사도 이러지.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 시간 개념으로 오후를 미국으로 하면 우리 시간 새벽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쓰지.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어차피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범서를 써놓는 거예요. 대판을 거기다가. 써대는구나. 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봤어 판결문을? 우리 다 보지 관심이. 244조의 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참여정부 때 검사들이 계속 불러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씨는 피해자 신문 조서는 진술 조서는 안 받고 한 100번 부르면 서너 번 받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 오지 안 하고 괴롭혀갖고 자백 다 받아놓고 지금부터 조서 만들자 이래갖고 정리합시다. 해가지고. 그래 진술 거부권 고지했죠 이렇게 하고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법 수사를 건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검사가 피해자 신문 조서를 진술 조서를 작성하든 간에 부르면 네.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면 검찰에 도착한 시간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그렇게 있죠. 네. 그다음에 조사한 시간, 열람한 시간이 다 적게 돼 있는데 지금도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 안 하면 하나도 안 적어요. 안 적죠. 아무것도 안 적지. 근데 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작성을 안 하더라도 별도 피해자 신문 작성 안 하면 별도 서면에 언제 도착하고 이런 걸 다 기재해서 수사기로 편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청년 교육감 그거를 내가 보니까 이미 인천교육감 구속된. 이청년 교육감 국장 한 사람하고 사무장하고 이제 두 사람 구속돼 있는데 구속돼 있을 때는 이청년 교육감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70분 불러. 그 4-5분밖에 조서가 없어. 우리가 출정 기록을 내가 다 떼보니까 한번 하고 똑같네. 70분 들어가요. 둘이서 같이 부른 시간이 9일 동안 있어. 예. 9일 동안 부르고 내가 신문 하니까 9일 동안 같이 있도록 장문을 하라 그런 거야. 입을 맞춰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 방조범으로 풀려나가고 이청년이 구속돼야 방조범 풀려나간다.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청년이가 어떤 식당에서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네. 그걸 갖고 기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거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게 한 70분 불렀는데 조서에 하나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받은 거는 이런 위법 수집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서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상식 그 위법한 수사를 해갖고 공포 속에서 진술한 거잖아. 임의성이 없는 거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 그거 다 입증 다 했어. 예. 그러고 그거를 법정에서 진술하니까 어떻게 또 사실대로 이야기할 겁나잖아요. 전날 불러갖고 예행연설 다 시키고. 네. 정인신문 다 끝나니까 정인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약속했던 그 방조부문을 공소장 변경해줄게. 이렇게 하고 실제 또 공소장 변경해줬어. 근데 판사가 그 방조범을 안 하고 그 정범으로 인정해갖고 5년을 때려버렸어. 방조범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 그 다음날 두 사람만 불러. 위로해주면서 항소심은 내가 잘해줄 테니까. 검사가. 예. 말 바꿀까봐 이제. 이게 다 입증을 됐는데 판결문에 한 페이지도 없어. 한 줄도 없어.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판사는 뭐냐?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면 설마 검사가 그렇게 하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검찰도 나쁘지만 법원만 제대로 해도 그게 상당 부분 그게 견제가 막아진다 되는 거지. 그랬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법원이 야 검찰의 그런 수사관은 이거는
재래의 수법이잖아요. 이것들이 이 사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어. 한병수 총의 사건도 그렇고 저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다 그래. 조금 유명한 사람 끼어 있으면. 어. 그러면 저 짓을 못하게 하는 거는 판결을 통해 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의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증거법칙에 반해서 이런 거는 증거를 못 쓰겠다. 판결 한 개만 나와도 저 짓 못하면 바로 근절시킬 수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것들이 안 해. 왜 안 해? 왜? 예? 왜 안 해?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는 검사 말을 믿지 내가 저 공부 못하고 저게 해서 저 찌질한 직장 다니는 저것들 말을 믿어 이 생각이 강해. 첫 번째는. 근데 변호사가 주장을 하잖아. 변호사가 얘기해봤자 저것들은 돈 받고 저렇게 그냥 말 만들어주는 자기도 사람이고. 변호사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하지. 근데 나중에 변호사 되고 나면은 법원에서 있다가 나온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 달 만에 다 알아. 아, 나는 판사들이 저렇게 상식이 없는지 몰랐어. 이 소리를 다 해. 변호사가 지가 돼갖고. 지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다. 지금 이 판결을 부장판사 3명이 공동 피고인에서 한 2년 안쪽에 네. 부장판사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거는 100% 무죄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했어. 자기도 판사 있을 때 그랬으면 이 정도 심한 거는 처음 봤대. 아. 이게 뭐냐면 판사가 원래 모성애해서 들킬까봐 돈 받을 때부터 일부러 관여를 안 했다는 거야. 혹시 들키면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자기가 관여를 안 한 거지. 이게 고도의 수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들키면 부하 직원들한테 밀려고. 그러니까 지가 상상을 해서 수사의 공백을 메꿔준다니까 판사들이. 판사들이.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사를 마찬가지로. 믿는 거네 그냥. 그렇지. 쥐와 같은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을 도대체 토요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아무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걔가 창조해서 메꾼 거잖아 그거를. 판사가. 판사가 메꿔준 하면- 거죠. 그리고 그게 상급심에 있으면서 그렇게 껐덕거리고 하급심 사람들한테 피곤하지 말라게 하는 놈들이 그게 상고심에 올라갔잖아요 대법원으로. 2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 우리가 주장을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대법원에서 그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한 줄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너무했다. 이런 거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이런 한 말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몰래 카메라를 내가 이게 판결을 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무척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나는 100% 입증 다 했다 그러고 예. 이것이 내가 무죄 선고 안 되면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거나 CCTV를 의무화시켜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넣지 않으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런 것까지 무시해버리면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와서 본인들이 다 진술했어. 주면서 이 부분은 부장 검사님 워딩이 한 줄도 못 고쳐. 니 나가려면 이대로 진술해. 너희들이 사건을 장문해라. 조작하는 거네. 그냥 조작하는 거고. 그러고 판사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판사는 거기다가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놈들이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그래 이게 명품이야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는 돈 먹기 위해서 제대로 다 짝짝 보이게 있고.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가 조작했다고 보는 거야. 자기들도 곧 변호사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조작하려면 인천구치소에서 출정 기록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출정 기록 자기들은 그냥 교도관 대로 다 기록한 거거든.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냐고. 정인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하기 전에 무조건 부르고 끝나고 무조건 부르고.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를 신뢰하게 되면 사법부도 더 이상 엄한 사람 죄인 안 만들어내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네. 혁명이죠, 혁명. 그러면은 나도 억울하게 징역 산 게 어떻게 좀 바꿔야 될 수 있을까? 이미 살았으니까. 이미 살고 나오셨는데. 시대로 원망해 그건. 이기는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당신 가 그럼. 자, 김명수 대법원장 아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돼야 하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짚어봤는데 이 내용은 정말 주위 분들에게 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부장판사 출신이고, 어? 아. 양승태는 무슨 어디 법원장을 했는데 그런 건 여기는 진짜 모르. 춘천지법원장 출신이고, 이건 진짜 모르는 소리지. 나는 그 이야기를 했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는데 아. 춘천 여기는 응. 지방선거관리위원장하고 위원장이고. 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응.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제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가장 큰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법관 구성원들이 천편일률적이다. 대법관 구성원들이 사회만큼 다양성이 확보돼져야 그 국민들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거든. 예. 그 문제점을 거꾸로 그게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장재원은.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률상으로는 지금 대법관이 15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 될 수도 있지만은 법조계 15년이 동일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판사 출신도 대법관이 될 수 있고 다종다기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 돼야죠. 예. 아니 그거에 앞서서 장재원이 저는 뭐하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그러니까 참 그건 정말 그냥 지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사학 부잣집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뜬금없이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장재원은 나요. 나는 뭐 하다 국회의원 했는데. 아 여기는 그래서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나. 거대한 학원 원장도 하고 엄청난 언론사에서 술 취해서 누가 뭐라 하면 싸우다가. 뻘짓하면서 암약도 하고 고등학교도 여러 개 다니고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죠. 다양하네. 모기가 깜짝 놀랐어. 나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건 서울대, 서울법대, 소년급제하고 50대 남성 이게 이제 우리 일반 하여튼 뭐 국민들이 대법관 생각하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그거를 또 정통법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정통법관이야. 그리고 아니 김선수는 근데 왜 이게 대법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5년 경험이 대법관은 아유 저도 다 대법관 다 우리도 될 수 다 있는 15년 거죠. 넘었는데. 다 넘었죠. 아 관직이 아니라 법조계? 네, 그럼요. 법조계. 변호사 자격 15년만 되면 되는데. 좀만 기다려요. 예. 이재화 대법관, 최강욱 대법관 다 대법관. 우리가 안 돼. 왜?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아니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복잡하게 세상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거기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가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평생 거기만 있었던 보수적인 인사들로만 지금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첫 발령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쭉쭉 올라가다가 기수에 가장 뭐 부장판사 먼저 되고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하다가 고등부장 됐다 법원 행정처 거쳤다가 이렇게 대법관 쭉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런 코스다. 사람들만 자기들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이요 평안이. 그렇죠. 예, 나로 말미암아.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생각이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거 알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으면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다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 생각을 그 혜택을 누리면서 50, 60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느 학교 다녔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성적이 몇 등이야? 요걸로만 따지는 거야. 몇 기예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조강훈입니다. 슬금슬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핫해 경하고 치네요. 하태경이하고 학교는 같이 다녔죠. 아 같은 학번이고. 네. 아 친구예요? 법대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 물리학과 판교학과 하태경. 나름 총학생의 간부였어. 하태경이가 얼마나 유명한 운동권이었는데. 자 좋은 날에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녹화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네. 정말 몸이 아프대요. 공부를 열심히 그거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일반의 시청자, 청취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날의 씨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성하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정말이에요.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는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어려우면서도 오늘 주제 같은 거 꼭 우리 아니면 할 데가 없거든. 해야 되거든. 오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왔잖아. 아니요. 알고 저 왔어요? 완전 알고 왔어요. 네. 공부가 두께가지고. 공부를 했구나. 자, 그리고 검찰개혁 원투펀치 상대 최고의 변호사 이지아 최강욱 이지아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와이드몰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WITE 9.net. 요거는 제가 요즘 술을 많이 안 들어서 술술 풀리고, 술 드시기 전에 한 포, 술 깰 때 한 포. 요거 하나 먹고 술 먹고 끝나고 나서 또 먹고. 아니, 그러지. 그건 아니지. 아니라고? 하나 먹고, 자기 전에 집에 가서 또 한 포. 그러니까 자기 전에 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음주전 한 포. 자기 자기 전 전 한 한 포. 포. 맞아요? 예? 아니 읽지도 않고 막 줄 쳐놓고 동글 하나 쳐놔가지고 음주전 한 포. 뭔지를 못 해. 음주전 한 포,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한 포. 자, 술술 풀리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죠. 공범자들 부산 단체 관람. 이번 주 토요일 23일 해운대 메가박스 장산점이죠. 오후 2시 1인 2매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끝나고 나서 또 토크 콘서트도 있고요. 부산 9월 23일 오후 2시 와이드 9.net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와이드 9.net 하는지 알아요? 네. 네. 와이드 9.net. 전국구? 예. 3D 하면 친 안철수 파고요. 3D 하면 친문이에요. 문 그렇게 덕후에서 되는구나.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와이드 9.net 하면 친안. 안. 와이드 9.net 친문. 그리고 뭐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온 거야? 그렇죠. 아이폰 10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네. 우리 고기 좋아하는 최강욱 변호사. 아, 제가 고기 좋아하나요? 예. 맛있는데. 우리 파는 소고기가 안티 마블링 네이처 오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광고하고 먹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 어디서 누가 먹었어요? 내가 집에서 구워 먹었지. 아, 그날? 혼자서? 집사람하고. 나는 특수 부위만 먹다가 이거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육즙이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또 가져오래. 형수님이 그랬다고 하시면 진짜 맛있는 건데. 아니 나도 우리가 지금 고퀄 입맛이거든 고기에 대해서. 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네이처 오다하고 술을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네이처 오다 먹기 전에 아까 술술 풀리고 하고 고기 먹고 먹을 게 엄청 많네. 하고 그리고 그럼 배가 든든하잖아. 그리고 자기 전에 파인프라로 이빨 닦고 파인프라 이따고 그쵸. 파인프라 이따고 아침에 나서 네이처 오다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날 불행히 만나야 되니까 또 그거 먹는 거 있잖아. 그렇지. 하여튼 뭐 추석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와이드 9.net에서 많이들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드 9.net 들어오게 되면 추석 선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주소 적어드리면 제가 고기도 선물 드리고 칫솔도 선물 드리고 그래서 추석 때는 와이드 9.net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살게요. 그리고 저희 전국구 시청해주시는 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18일 녹음하는 시점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오늘 완전 맛이 갔어.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나 힘이 들어. 생각나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자, 일단 여야가 합의했다 깨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방송 나갈 때는 정리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리되죠. 그렇죠. 아니, 되죠. 아니, 돼요, 이번에는. 되는데 큰 문제 없고. 24일 날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니까 지금 또 그 안에 이제 국회의장이 외국으로 또 출국해야 되니까 국회의장 외유 일정도 있어요? 외유 일정에서 그 안에는 아마 표결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차원이 높은 분석을 하잖아. 국회의장 외유 일정까지 생각해서 이걸 대법원장 통과 여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표결할 거고 어쨌든 지금 표결을 하자는 데는 야당도 동의를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어떻게든 뭐 물고 늘어지려고 근데 그거에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 되시는 게 중요하고 물론 되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양승태 씨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왜요? 무슨 대법원장 이런 사람이 없었어 우리나라 역사상.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놈들이 임명한 대법원장들도 판사 한 2-3명만 연판장 돌리기 시작해서 다 사표냈다고.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냐. 이렇게 버틸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게 신영철 이후로 이것들이 버티면은 끝난다고 생각해 이제.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방법이 있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방법이 본인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뻔뻔하지. 그러니까, 네. 뻔뻔한 전례를 만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을 세상에 우리가 민주화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임기에 보장해주자고 민주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MBC 사장, KBS 사장 이것들도 임기 얘기하면서 버티기는 거 아니야. 그 똑같은 거거든. 그 맥락이 증세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양성태 지금 김명수 후보자 반대를 하는 이유가 양성태 후보자에 비해서 스펙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이럴 때 50살이 안 됐었잖아요. 전두환이도 마찬가지고. 전단은 49세 했다가 50에 그때는 막 30몇 살짜리들이 6.25 때는 예를 들어 30몇 살짜리가 참모총장하고 네. 박정희 때는 되게 40살 초반 애들이 막 다 가서 하고 이랬잖아. 그게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역사가 얼마큼 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양승태 씨는 옛날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장판사 되는데 시간도 훨씬 얼마 안 걸렸고 그 뒤로 대법관 되고 대법원장 하기까지 그 거쳐가는 높은 자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게 법원 체제가 안정이 된 다음에 판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장판사가 되는 기간도 한 5년 이상 늦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쳐가는 자리들도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거든. 옛날 사람들은 양승태 같은 사람은 법원장도 막 서너 번씩 했잖아. 그렇죠. 대법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임기나 이런 게 아직 사회가 완전히 안착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승진했고. 그렇죠. 예를 들어 김종필 숫자가 같은 몇 명이 경우가 안 되지. 기수의 숫자가 몇 명이 안 되지. 김종필 같은 경우가 국무총리하고 그럴 때가 그렇죠. 30대 마흔 몇 때아니에요? 살, 40몇 때야. 쿠데타 성공할 때가 네, 그런 애 그때는 30대고. 초반. 그러니까 양승태 같은 사람이 할 때는 그만큼 법원에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점점 이제 판사들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니까 갈 자리가 많았던 거고. 그러니까 비교를 그렇게 하더라고. 양승태는 특허법원장을 했는데 여기는 특허법원 부장. 대상이 됐는데 공부도 못되는 것들이. 은나래 씨는 정봉주라는 분을 언제 처음 알았어? 솔직히 말해봐. 작년에 저는. 네. 그렇지. 네. 자기는 그 한 몇 년 전부터 최소한 낙검수 이후로는 전국적인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네.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김명수를 지금 바른정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코드 인산이 네. 편향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민변의 사법위에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김명수가 누구야 그거가 다 그렇게 한 민변의 거야. 수조차. 네. 오. 그 이야기는 특별하게 튀는 활동을 하거나 튀는 판결을 안 하고 묵묵하게 그러니까 판사로서 뭐 자고면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금년 초쯤에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전혀 모르다가 예.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법원에서 원래 사무분담하는 게 법원장의 아주 큰 권한이잖아요. 네. 그걸로 판사들을 주락펴락하는 거거든. 인사평정하고 사무분담으로. 예. 사무분담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을 어떤 사건을 얼마큼씩 나눠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걸 법원장이 원래 수석부장하고 부장 중에 제일 선임하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정하는 게 법원의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분이 춘천지법원장에 있어도 네. 춘천지법 춘천지방법원에 재판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1민사부, 2민사부 이런 게 있을 거 거기다 아닙니까? 이걸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 할당을. 근데 이제 어떤 영장은 기준으로 누구 어느 판사한테 맡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일종의 그쪽 춘천지방법원에서 권한을 재판을 임명을 하면서 각 판사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가 좀 그 역량을 보일 만한 재판이 자기에게 아니 오기는. 그거보다는 첫째는 건수가 많이 올까 봐.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얼마 이상의 민사 재판은 무조건 여기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준에서 정해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업무 부담이 그거에서 확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막상 재판을 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인사를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을 때는 사무분담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가 많이 안 왔으면 해. 네. 또 업무만 누구 일이 되니까. 많은 걸 좋아하는 놈이 네.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예인이니까 그러는 거고. 그런 거를 수석부장하고 둘이만 앉아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한테 자기는 빠질 테니까 판사들끼리 토의를 논의를 해서 정해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진짜야 했지만 진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사실은 그게 엄청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권한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경우에 따른 줄서기도 만들 수 있는 멋있다. 거고. 예.
아 나한테 줄 잘 썼으면 너 업무 얼마 안 줄게. 아니 실제로 나 옛날에 연명일 수도 전주에서는 있고 그렇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 미운 저 부장이 있으면 예. 거기다가 일을 확 얹어버려. 그러니까 막 짜시르기 사건들 막 확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네. 이거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근데 지방은 법원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재판부에다가 갑자기 여기서 노동, 환경, 의료, 건설 여기서 다 한다. 이렇게 해줘버리면 여기 죽는 거예요. 고래 쥐나네. 여러 가지 분야도 틀리고. 그래갖고 막 나 옛날에 전주도 보면 판사 이렇게 쌈나고 막 그랬다니까 지네끼리.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지네들끼리만 싸우지 또 막상 권한을 가진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한테 가서 못 덤벼. 건의도 못해. 그만큼 이 위계 질서를 중시하니까 그런 조직이 법원인데 거기서 법원장이 부임하자마자 내가 이걸 안 할 테니까 판사들끼리 토의해가지고 이렇게 정하시오.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가버렸어. 춘천에 와서. 춘천에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어. 그 기수에서 제일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하는 건 그 기수에서 1, 2등이 그 중앙지법에 옛날에는 이제 민사지법, 서울 민사지법. 거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여서 각 기수 사법고시 패스한 각 기수에서 1등으로 가는 코스만 거친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 그걸 얘기를 하는 갇혀있는 거예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 예.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개무시한 상고 거죠. 출신이 어디 상고 출신이 아니, 있거든. 그래서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밥 먹자는 놈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지들은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여기는 상고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되겠냐고. 나는 생각할 때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재판을 할까?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장가 갈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보다는 명단을 네. 쭉 가져와 또 마담이. 그런 걸로 나이 어린 놈이 이제 시험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담 또한테 해서 네. 넘어간 사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야. 저것들은 공부 못해서 그리고 모범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앞에 와서 재판받는 거지. 이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분하고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하지 못했다. 내지는 판사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네. 생긴다고. 사람이 그냥 거기서 짧게 얘기하지만 나를 대하는 표정이나 어투나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그럼요.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판사한테 수반되는 어떤 당연한 그 품새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인 문제죠. 자질, 네. 자격. 검찰에서 이런 코스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감옥 가 있는 진경준. 지금 감옥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우병우. 이런 사람들 다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수에서. 근데 이제 지금 대법원장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왜 저 멀리 춘천지법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잘했죠. 야뭐 잘했는데 법원장까지 애들이 씹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수가 낮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원 행정처 근무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안 밟았다는 거죠. 법원 행정처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하고 자기 소식고 자기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양반이야말로 계속 재판만 해온 정통 법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야기하는 거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다. 대법관이 돼야 대법원장 가는데 예. 대법관도 안 하면서 수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리가 이게 안 그러니까 맞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골품 사회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 사람들 그 논리대로 하면요 국회의원 이렇게 해야 돼요. 구의원 하다가 시의원 그렇죠, 하다가 그렇지. 국회의원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구의원 국회의원 안 하고 그냥 왜 국회의원 하자. 신분을 몇 단계로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이 생각하니까 육두품의 반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저게 정치권에도 저 이미지가 있어요. 2004년도에 국회의원 되니까 기자들이 아주 듣보잡으로 보더라니까. 누구 정봉주. 예. 탄돌이 듣보잡들이. 듣보잡 맞았지 그때. 아 이거 그래서 근데 그래서 기자들 쫙 있는데 듣보잡으로 보더라고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서 약 한 7분이 지나니까 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국회의원이겠다. 아니 이제 사실은 듣보잡들이 맞는데 예. 듣보잡 똥파리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뽑아놓고 다양한 사람들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기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평소에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제된 사람들 모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이랑 뻔한 건데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얘들은 국회의원 그렇게 뽑는 게 불만이야 사실은. 내심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시험으로 뽑아야지. 저 어중이 떠중이 막 잡것들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저기 국회의원 됐다고 그게 얼마나 불만인데. 뜨끔했어 진짜. 어중이 떠중이 여기까지 했는데 잡것들까지